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공부영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전문가들, 또 사역자들을 모시고 얘기 나누는 순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의 부소장이신, 그리고 아주대학병원의 원목실장이신 손덕식 목사님, 그리고 성산윤리연구소의 그 운영위원이신 이왕재 박사님, 서울대병원의 이왕재 박사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누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산 생명윤리연구소. 생명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곳이구나. 이름 그대로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생명 경시풍조라고 그럴까요? 네, 심각합니다. 네,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런 말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묻지마 살인 그냥 상관없이, 그죠?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또 요즘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살인 사건들을 봐도 정말 가슴 아프고 놀랍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산 생명윤리연구소, 어떠한 단체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95년 12월에 그것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네. 그날 우리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기억하는 장기려 박사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맞아요. 네. 네. 사실은 그 장기려 박사님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이 연구소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은 사실 그 이전부터 조금 이런 우리 생명 윤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크리스찬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예, 그런 네. 움직임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연구소를 만들지는 못했는데 장기려 박사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계기로 우리가 뭔가 이 장기려 박사님을 기념하는, 왜냐하면 장기려 박사님 그 자체가 의술로서 많은 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 정신을 기려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자 해서 연구소를 만들면서 그 연구소의 이름도 장기려 박사님의 호를 딴 겁니다. 따서. 예, 거룩한 산, 성산이 장기려 박사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돌아가신 거는 95년 12월이었지만은 그 안에 준비를 하고 하느라고 2년이 지난 1997년 12월에 처음으로 저희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창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15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금년 12월이 되면 만 15년이 됩니다. 네. 손덕식 목사님은 바로 성산윤리생명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지금 처음 설립 과정부터 계셨던 거죠? 예, 거의 그때부터 그렇게 돼 있고, 또 아주대학병원의 또 원목 실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늘 그 생명과 함께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이런 걸 늘 체험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병원에 16년째 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그냥 목사로서는 이게 병원 사역하기가 힘들다 해서 제가 이제 호스피스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또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대해서 좀 제가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찾아다니다가 이 연구소를 알게 되고, 연구소에 와서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지금 15년째 부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사보다 의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 의사보다 의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암이 걸리고 교통사고 나면 사람들이 병문안 와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중국 가서 뭘 해라, 수술을 해라 마라, 책임 못 질 일을 참 많이 하고, 네. 또 이 병원에는 의외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번 우리가 생명 상담 윤리 상담사 과정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안락사나 낙태나 또 여러 가지 인간 배아 복제나 유전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디에서도 성경적이고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그 세미나 하는 데가 우리 연구소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이번에 이제 그 윤리 생명윤리 상담사 과정. 학 과정을 지금 네. 그 개설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과목들이 주로 가르쳐집니까? 지금 물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여기 이제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여기서 미국 같은 데도 이제 우리가 윤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은 의료 윤리를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 전반에 생명을 다루고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생명 의료 윤리 의식을 미국 같은 데는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이런 의대에서도 안 가르치고 의대에서나 간호대학에서도 이걸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함,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뭐 기독교 출판계에서도 어떤 이런 것을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읽어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보다도 이게 잘 팔리는 책,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의료계에서도 그 환자를 볼 때도 이렇게 돈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진료를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양재 교수님 한 말씀 더 해주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중요성이 이제 겨우 좀 알려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요즘 사회에서 일고 있는 그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생명의 그 절대성을 인정하면은 그게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 이전에 우리가 사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생명이야말로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교회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보면 참 저도 모태신앙의 소유자로서 제가 많은 것을 목격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낙태 같은 거, 낙태 아주 심각한 일이거든요. 낙태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허가 없이 막 죽이는 그런 행위거든요. 근데 그 우리 크리스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조차도 과연 그것이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으신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무지해서 그래요. 잘 몰랐기 때문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런 상담으로 오는 교인들에게 그 중요성을 모르시니까 그냥 낙태하시죠. 라는 이런 얘기가 교회 내에서도 뭐 상담을 하시는 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 사이에 너무 쉽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제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 좀 좁혀서 병원에서 어떤 심각한 그 어떤 갈등이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소신껏 입원하고 소신껏 퇴원도 하고 이런데 의사 선생님들도 소신껏 수술하고 소신껏 약도 쓰고 퇴원도 시키고 이런데 지금은 보람의 사건이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특히 담임 목사님들이 이 보람의 사건이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무슨 일인지를 모르면은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나 그 보호자도 퇴원하고 싶어도 소신껏 퇴원도 못하고 소신껏 수술도 못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배우려면 여기 이 생명윤리 상담사 과정에 오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일반 우리 성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보람의 사건,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뇌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뇌사가 입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방치를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뇌사가 인정 안 되는 상태에서 방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집에 가서 죽게 그것을 마치 죽게 강조를 한 거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러니까 남편이 죽을 때 어머니하고 그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어머니는 모시고 가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되겠어 모시고 가겠다는 네. 거고 자녀들은 안 된다는 거고 해서 자녀들이 고발을 한 거죠. 자녀들이 고발을 해서 결국은 그 죽음을 방조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아직 뇌사가 입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뇌사가 인정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뇌사를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는 뭐 굳이 법률적 용어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살인이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뭐 제 제자이고 제 후배였습니다마는 실형을 선고받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러한 뇌사가 뭐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이 뭐냐, 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끝나는 것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그 개념을 확장함에 있어서 그 뇌사라는 건 왜 갑자기 등장을 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과정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죽음의 형태인 뭐 안락사는 뭐며 왜 안락사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낙태가 왜 문제인지,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그 권위자들에 의해서 네. 할 뿐만 아니라 네. 그거는 뭐 고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더 나오면은 이 생명을 가지고 실험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생명의 경시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컨대 줄기세포, 사실은 줄기세포든 유전자 치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대명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는 환자를 고친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잘 보면은 그 줄기세포나 유전자 조작을 하는 과정 중에 이미 살아있는 생명이 경시되는 아주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차별성 같은 거를 통해서 차별화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직업에도 귀천이 있고 사람에도 귀천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조금 확장하면은 좀 소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중하지 않아서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뭐 이런 개념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서 하다 보면은 그런 생명이 경시되는 일이 은연중에 나오게 되고, 그러나 그러한 그 잘못된 생각들이 환자를 고친다라는 이 척추가 다쳐서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생명 경시 현장에 뭣도 모르고 발을 들여놓는 목사님, 장로님들도 계시는. 이것은 아까 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태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해야만 아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줄기세포가 그렇죠. 문제인가, 왜 유전자 치료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공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중간에 이제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내사나 이런 문제, 저도 이제 병원에서 내사 네. 판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생명의 목사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많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벌써 임신하고 벌써 6개월, 7개월 거의 됐는데도 뭐 낙태를 하고 또 이제 생명의 끝이 언제인지 그걸 잘 모르니까 빨리 장례식 하러 가려고 산소호흡기를 띄워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또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시군요. 저희는 이미 그게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저기 조문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부터 계속 복잡한 문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생명윤리 상담사 과정에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네. 소 목사님께서 암시를 좀 하셨죠. 사실은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 목사님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분들이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히 21세기 생명에 대해서 모르시면, 그러니까 말씀이신 생명은 목사님들이 공부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아시지만 육신이신 생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분들이 우리가 꼭 이 과정에 모시고 싶은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네. 목사님들 좀 오시게 하시고, 사역자들이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의사 또는 간호사, 의사로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그 장로님들이나 또는 전도사님들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보통 보면 이런 문제, 이런 세미나는 저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과 부흥하고 관계되지 않는 세미나나 이런 데는 안 가시거든요. 관심이 없으신 관심이 거죠. 없었어요. 네. 그런데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오시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도 이제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목사님, 그 의료인들,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의과대 학생들, 간호학생들 또 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어느 분야에 근무하든지 그 일하시든지 이 상담 분야에서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사람의 신체와 건강에 대해서 이런 그 윤리에 대해서 모르고는 상담을 한다는 것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 생명윤리 상담사 과정이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9월 3일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날 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네.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9월 3일 월요일에 네.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군요. 6시부터 시작을 해서 7시 반까지 1교시라고 네. 그다음 7시 반부터 9시까지 2교시. 어느 정도 그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까? 이 장소는 서울대학 병원 안에 있는 병원 교회에서 서울대 네. 병원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네. 그때마다 학기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 모셔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황재 박사님은 비타민 C 박사님으로 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네, 있죠. 네, 박사님, 이 특별히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운영위원이신데 어떻게 연결이 되셨습니까? 예, 저는 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생명윤리에 관심도 있었지만은 네, 특별히 그 장규래 박사님이 네, 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저는 깊습니다. 저는 제 스승이신 장가용 박사님,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장가용 박사님이 바로 장기료 박사님의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6.25 때 유일하게 가족들을 다 두고 네. 한 사람만 데리고 네. 나왔는데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을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둘째 아들이 서울의대를 나오셔서 제 은사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장가영 교수님을 통해서 돌아가신 장가영 교수님 통해서 아버님 장기래 박사님을 부산에 가서 여러 번 뵙고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그분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든 네. 그다음에 우리 제 스승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히 제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는 뭐 의심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참여를 했고 제가 2000 몇 년인가 소장을 2년 했습니다. 저는 이미 2년 하시고 예. 네, 지금은 소장을 그냥 했고. 운영위원으로 여러 네, 가지로 지금은, 비타민 예. C 강연 때문에 바쁘셔서요. 네, 비타민 C 강의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이 과정에 오시면 비타민 C에 대한 있군요. 얘기도 들으시고 네. 저도 실제 죽음에 대해서 글도 쓰고 있고 해서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생명윤리에 대한 네.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제가 여러 강좌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보고 싶으셔도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손덕신 목사님은 예. 어떤 강의 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여기서 목회자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상담하는 법, 네. 어떻게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나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런 걸 하는데 제가 이번 상담사 생명윤리 상담사 과정에 오시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락사나 유전자나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이렇게 옆에 모시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강의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황재 교수님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그렇죠. 분이시지만 이런 정말 슈바이처 같이 훌륭하시고
또 이렇게 그런 삶을 사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네. 아주 전문적인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삶을 배울 수가 있고 네. 이런 좋은 내용들을 이런 강의는 다른 데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처음 네. 뭐 시작되는 강의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또 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질 거고 네. 계속적으로 예. 인원이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예. 9월 3일에 시작이 네. 되니까 이제 월요일에 네. 시작이 돼서 이게 과정이 며칠까지입니까? 11주 11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월요일 11주. 저녁 6시 6시. 월요일을 택하신 이유는요. 목사님들이 월요일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 목사님들을 배려해서 월요일 저녁으로 했습니다. 네, 11주면 9월, 10월, 네. 거의 11월 네. 말까지 예.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겠네요. 예. 혹시 그동안 과정을 열어서 계속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시면서 아주 성공적인 뭐 이런 그 케이스도 들으신 게 있으실 텐데요.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병원의 신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상담을 전공을 했지만 네. 병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전혀 타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서 이런 것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의사 선생님들한테 배움으로 말미암아 네. 제가 설교하는 데나 상담하는데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신방을 한다든지 어떤 상담을 할 때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코멘트를 하고 충고를 하고 이런 경우가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저는 목사님들이 반드시 여기에 참석해서 배우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목사님들께서요. 사실 이 생명의 소중함 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의학적인 상식을 말하자면은 많이 배우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들도 상당한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와 보시면 진짜 네.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예를 우리가 이미 많이 봤습니다. 네. 솔직히 뭘 하는 데인가 우리가 그치. 브로셔를 다 나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예. 곳이니까 예, 예. 알면은 다 짐작이 가지만 지금 네.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서 사회에서 이런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연세대학에서 김할머니 사건이라든지 또 뭐 안락사 그걸 또 좋은 말로 포장해서 뭐 존엄사 뭐 이런데 그거를 막상 가족이 이렇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의사 선생님으로서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의료와 관계된 문제를 또 이제 이런 가족 중에 암말기 환자가 됐을 때 돈 문제 때문에 빨리 뭐 장례식 하러 가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생명윤리 상담사 과정 조금 생소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오늘 또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서울 전화 02에 744국에 3402번 네. 744에 3402번으로 하시면 여기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윤리연구소 사무실 전화인데 뭐 쪽으로 연락을 24시간 하면 전화가 되겠고요. 가능합니다. 장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서울대 병원. 병원 네. 서울대학 부속병원 병원에 내에 있는 그 교회에서 네. 네. 매주 월요일에 저녁 예. 6시부터 네. 모인다고 네. 그러셨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모두 배우는 과목이 몇 개 과목이 됩니까? 두 강좌씩이니까 한 자에 20강좌가 넘는. 네, 20몇 강좌가 되네. 한 주에
22강좌니까 강좌씩 11주간이니까 22 22강좌를 예. 공부하게 되겠군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생명 윤리에 대한 걸 좀 새롭게 또 인식하실 수 있고 그래서 또 목회를 하시는 데나 그 외 여러 가지 일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서울전화입니다. 744국에 3402번 성산 생명윤리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죠. 너무 목사님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혹시 또 목사님들만 오시라는 얘기로 들었을까 봐 걱정이 되면 사실은 네. 현대인 누구나 특히 뭐 크리스찬이면 더욱 좋겠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이런 생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누구라도 오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오시다 보면은 아무튼 건강한 몸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실 때하고 가실 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난 9년 동안 우리 과정을 네. 마친 사람들의 예를 보면은 참 저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데 매년 우리가 네. 홈커밍 데이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이 과정이 유익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의 듣고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또 초청을 해서 네, 함께 가는 시간을 하는데 그 배운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군요. 많이 사용하고 그렇군요. 예, 네. 저는 그 인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감정이 그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는 만큼 참 힘든 것이 없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오해받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갈등과 오해보다 더 힘든 것이 외로운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는 네. 갈등도 많고 혼란도 있고 서로 많고. 오해하는 것도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네. 그 외로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 데서 이 과정을 알므로써 이 과정에는 꼭 그 이런저런 그 낙태나 안락사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강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참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분 오셔서 강의도 유익하지만 또 두 분의 말씀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공부하시고 정말 좋은 사역들에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FEBC 초대석 특별한 만남 이 시간에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성산 생명윤리연구소의 부소장이신 손덕식 목사님 그리고 운영위원이신 이왕재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FEBC 초대석 특별한 만남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